네, 촉법소년 이슈 이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소년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의 환경 교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수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는 이제 소년이 세 가지 소년으로 나뉘는데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소년이 있고요.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소년인데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안 되는 대신에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년이 있고, 우범소년은 범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범할 위험성이 있는 소년을 처분하도록 하는 게 이제 소년법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네. 이게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이 나오는 원인 뭘까요? 이제 촉법소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이잖아요. 근데 지금 소년들의 이제 범죄를 범한 연령이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또 범죄 종류도 살인의 경우도 있고 강도, 강간 등 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촉법소년의 나이를 지금 현재 14세 미만을 한 살 낮춰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겁니다. 그렇게 나이를 낮추면 이 학생들이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경각심을 갖지 않겠느냐 해서 연령 하한 논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 촉법 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반대로 이를 좀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연령 하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촉법소년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와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연령 하한이 되게 되면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도 다 사법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제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재판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교화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는 거는 이 아이들에게 교화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나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이 끝이야 라고 하면서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촉법소년 논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의 의견을 살펴봤는데, 좀 예민한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요. 네. 해당 논란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양쪽 의견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정말 이런 잔인한 범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못한다고 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상실감, 박탈감, 분노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네. 그렇지만 이 소년에게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라고 해서 과연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살 낮춘다고 해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그러면 12세의 경우에는 그렇게 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되게 형식적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저도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농담처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냥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촉법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를 애가 안 저지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범죄가 저질러진 이후에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계속 여러 범죄들을 접하고, 그다음에 뭐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범죄의 유혹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이 예방이 먼저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좀 사후 조치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강조를 해주셨고요.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을 한 8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국선보조인을 한다는 것은 이 소년들이 처음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이 선정이 안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많은 재범을 했을 때 국가에서 보조인을 선임을 해주는데 이 친구들을 제가 만나보면 하나하나 만나봤을 때는 정말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네. 나가서 또 그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본인들이 불심산에 왔을 때는 후회하고 다시는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나가면 왜 또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되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꽤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인지, 현행의 보호처분 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네. 좀 초점이 맞춰져서 소년법도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촉법소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이거 개정안들이 여러 번 발의된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 논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점을 좀 맴돌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실적인 대책이 먼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